요즘 강남이 조용한 게 정말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일까요? 금요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반값을 걸어도 손님이 들어오지 않는 가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주변 카드 사용액이나 소득 통계를 보면 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상권은 이렇게까지 꺼지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런 현상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돈의 양이 줄어든 게 아니라 돈이 지나가던 길 자체가 끊기는 현상. 전혀 다른 종류의 붕괴입니다. 이 구조를 하나씩 따라가 보면 매출이 줄어드는 자영업자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 경기가 나빠서 안 된다는 말이 얼마나 피상적인 진단인지. 둘째, 돈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특정 산업에서 빠져나가고 있는지입니다. 자영업자라면 내 매출이 왜 줄어드는지를, 투자자라면 어떤 업종에 구조적 리스크가 쌓이고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 바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남의 밤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저녁만 되면 회사마다 팀장이 일어나 말했죠. 오늘 2천은 내가 쏜다. 그 한마디에 6명, 10명이 우르르 따라 나섰습니다. 법인카드를 꺼내고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경제 순환이었습니다. 회사 돈이 팀장의 손을 거쳐 식당으로, 술집으로, 노래방으로, 대리기사에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돈이 임대료가 되고 직원 월급이 되고 다시 다른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강남 밤상권은 이 순환 구조의 심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구조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조금 흔들려도 접대는 줄지 않았고 불황이 와도 회식은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거래처와의 관계를 챙겨야 했고 그 관계는 술자리에서 다져졌습니다. 강남의 밤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이 오가는 자리였고 신뢰가 쌓이는 자리였고 다음 거래를 예약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접대는 빠지지 않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회식은 진행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게 한국 비즈니스의 상식이자 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간판도 그대로이고 조명도 그대로인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가격을 확 내렸는데도 사람이 안 옵니다. 보통 장사가 안 되면 가격을 낮추면 됩니다. 싸지면 손님이 조금이라도 움직입니다. 할인, 사은품, 이벤트, 수십 년간 불황 속 자영업자를 버티게 해준 기본 공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강남의 밤은 다릅니다. 불이 켜진 가게에 손님이 없고 음악이 흘러도 자리가 빈 채로 남아 있습니다. 주인은 문을 열고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이 길어지고 화려한 간판 아래 실내만 텅 비어갑니다. 가격을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이 없는 시장. 이게 지금 강남의 실제 풍경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보통 불황이라면 공식이 단순합니다. 장사가 안 되면 가격을 낮춥니다. 싸지면 적어도 일부 손님은 다시 움직입니다. 할인, 사은품, 이벤트. 수십 년 동안 자영업자가 불황을 버틸 때마다 꺼내 쓰던 생존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의 밤에서는 이 공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격표에 굵게 줄을 긋고 맥주 한 병 값을 통째로 덜어내도 자리 하나 채우기 힘든 가게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인은 문을 열고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만 길어질 뿐입니다. 외형만 보면 여전히 화려합니다. 간판은 그대로 켜져 있고 음악은 흘러나오는데 유리문 안쪽 테이블은 비어있고 종업원들만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가격을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이 없는 시장. 지금 강남의 밤상권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많은 사람은 습관처럼 말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손님들이 돈이 없어서 그래.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을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진짜 문제는 돈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돈이 지나가던 길, 그 통로 자체가 끊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을 낮추는 건 닫힌 지갑을 다시 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 지갑이 이 골목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할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도꼭지를 잠가놓은 상태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펌프만 더 세게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수압이 아니라 잠겨있는 밸브인데 엉뚱한 곳에 힘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강남의 많은 가게들이 바로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격, 메뉴, 인테리어를 바꾸며 펌프를 돌리고 있지만 정작 밸브가 어디에서 닫혔는지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밸브, 돈의 통로는 누가 어디에서 잠근 걸까요? 단서는 의외로 조용한 곳에서 등장했습니다. 화려한 사건도 뉴스에 대서특필된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법인카드가 특정 업종에서 조용히 승인이 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삑, 승인, 거절입니다. 카운터에서 들리는 이 짧은 소리가 한 산업의 핏줄을 조이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회사들이 세무조사와 내부감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처를 정교하게 관리하면서 이중접대 업종으로 분류된 가맹점들부터 업종 코드 단위로 결제 경로가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팀장이 후배들을 데리고 나와도 담당자가 카드 결제를 시도해도 이제는 누구의 재량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개인 카드로 계산하시죠? 라는 말이 조심스럽게 오가는 사이 수십 년 이어져 온 돈의 흐름이 조용히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부를 돈길 절단의 시작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건 꽤 단순한 선택입니다. 세무조사 한 번이면 수억 원짜리 리스크가 터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법인카드가 어디에서 얼마나 누구에게 쓰였는지는 언제든 문제 삼을 수 있는 폭탄이 됩니다. 그런데 방어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법인카드가 결제될 수 있는 가맹점을 시스템 안에서 미리 걸러버리는 겁니다. 내부 규정을 만들고 카드사와 시스템을 연동하면 끝입니다. 한번 규칙이 입력되면 현장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쓰고 싶어도 팀장이 결제 승인 버튼을 눌러도 포스 단말기는 차갑게 말합니다. 삑 승인 거절입니다. 이 순간부터는 더 이상 쓸까 말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쓸 수 있느냐, 아예 못 쓰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결정이 회식 자리에 앉아 있는 누군가의 마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서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팀장, 임원, 영업 담당자의 판단이 컸습니다. 이번에는 좀 쓰더라도 관계를 위해 필요하다. 이런 말 한마디면 회식 자리가 열리고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내부 감사팀, 법무팀, 리스크 관리 부서가 만든 규칙이 스위치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업종 코드에 유흥, 단란 주점, 나이트클럽 같은 태그가 붙어 있으면 그 코드는 통째로 결제 불가 영역으로 바뀝니다. 누가 억울하다고 항의해도 현장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담당 직원은 그냥 말할 뿐입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시스템에서 막혀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릴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였다는 성과만 남고 그 과정에서 어느 골목에 불이 꺼졌는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차단된 법인카드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요? 돈이 없어진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향이 바뀐 겁니다. 기업들은 이제 리스크가 적은 접대를 찾습니다. 골프장,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혹은 회의비, 교육비 같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예전 같으면 강남 밤거리에 풀렸을 돈이 낮 시간대의 골프장으로, 조용한 파인다이닝으로, 혹은 아예 온라인 상품권과 간접 지원으로 형태를 바꿔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기존 밤상권으로 이어지던 굵은 한 줄기가 한 번에 잘려나갔다는 겁니다. 그 길 위에 서 있던 수많은 가게들이 그냥 경기가 안 좋아졌나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그냥 불황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건 돈길 절단입니다. 돈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특정 업종으로 이어지던 통로가 한 번에 끊긴 상태. 그 통로를 끄는 건 사람들의 기분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컴플라이언스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병명을 정확히 붙여야만 자영업자든 투자자든 지금 내가 싸워야 할 상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아니라 스위치입니다. 소비자 마음이 아니라 업종 코드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균열이 겹칩니다. 돈길만 끊긴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한때 회식과 접대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팀장이 2차 가자고 말하면 싫어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게 조직 문화였고 거스르면 눈치를 받았습니다. 피곤해도 자리를 지켜야 했고 술을 못 마셔도 잔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상사의 한마디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한 번에 움직이는 집단 소비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조가 무너지는 현상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접대 붕괴. 상사의 말 한마디로 움직이던 집단 소비가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의 직장인들은 다릅니다. 회식은 더 이상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 선택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시간은 회사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집에서 OTT를 보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예전처럼 10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장면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제 회식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회식은 끝났다.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에게 회식은 필수가 아니라 옵션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회식 종말. 기업의 돈줄이 막히고 개인의 시간과 취향이 분산되면서 한 덩어리로 움직이던 야간 소비가 얇아지고 찢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두 현상이 서로 다른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당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쪽에서는 법인카드 규제로 결제 통로가 봉쇄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회식과 접대를 당연하게 여기던 문화가 사라집니다. 위에서는 시스템이 돈길을 막고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기업 돈줄이 막히고 개인 수요도 흩어집니다. 돈이 흘러들어오던 굵은 강줄기가 가늘어지고 강 주변으로 흐르던 작은 물길들마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이 두 힘이 만나는 교차점에 지금의 강남 밤상권 그리고 전국의 접대 회식 상권이 서 있습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매출이 줄면 많은 자영업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가 나빠서 그렇다. 손님들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가격을 낮추고 메뉴를 바꾸고 인테리어를 새로 합니다. SNS를 시작하고 할인 쿠폰을 뿌리고 배달 플랫폼에 광고도 올립니다. 모두 합리적인 노력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불황이 아니라 돈길 절단이라면 이 모든 노력은 핵심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가게 앞에 아무리 현수막을 걸어도 이미 그 골목으로 향하던 돈의 흐름 자체가 다른 곳으로 꺾여버린 겁니다. 큰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강가에서 평생 낚시를 하며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생각합니다. 요즘 물고기가 좀 줄었나 보다. 그래서 더 좋은 낚싯대를 사오고 미끼도 바꾸고 물가에 의자와 텐트까지 새로 설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고기의 수가 아니라 아예 강줄기 자체가 다른 쪽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강물은 이미 옆 계곡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예전 강바닥에 낚싯대를 들이운 채 언젠가는 다시 오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골목의 가게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서 있습니다. 강이 바뀐 줄도 모른 채 예전 방식의 낚시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싸워야 할 상대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바로 컴플라이언스, 기업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입니다. 조금 낯선 단어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기업이 법적, 재무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칙들의 집합입니다. 이 규칙이 지금 특정 업종 전체를 아예 법인카드 결제 불가 구역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 한 사람의 기분이나 호불호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부 감사팀, 법무팀, 리스크 관리 부서가 만든 규칙이 스위치처럼 작동합니다. 그 스위치는 한 번 내려가면 쉽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없앤 것이고 굳이 다시 위험을 초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스위치 하나가 한 산업의 핏줄을 잘라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인카드가 특정 업종에서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그 가게 한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게에 납품하던 식자재 업체가 흔들립니다. 그 가게 직원들이 퇴근 후 들르던 근처 편의점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 골목을 밤마다 누비던 대리기사들의 호출이 끊어집니다. 건물주는 빈 점포가 늘어나면서 임대료를 낮출지 아예 다른 업종으로 갈아탈지 고민해야 합니다. 결제 차단이라는 작은 스위치 하나가 골목 전체의 생태계를 흔들어버리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경기가 좀 나쁘다 정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공백, 강남 공동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누가 살아남을까요? 먼저 눌리는 쪽은 과거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는 가게들입니다. 법인카드 손님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고 고정비를 유지한 채 버티는 곳들입니다. 임대료는 그대로 나가고 인건비는 쉽게 줄일 수 없는데 예전처럼 한 번에 큰 돈을 쓰던 손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요의 공백과 고정비가 동시에 짓누르는 구조에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버티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지금 움직이려는 일부는 애초에 싸우는 상대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법인카드가 막혔다면 법인카드가 필요 없는 수요를 찾아야 한다. 집단 접대가 아닌 개인 고객, 기업 문화가 아닌 개인 취향, 야간 소비가 아닌 낮 시간에 새로운 수요층으로 타깃을 옮기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점은 여전히 재편되는 중이고 어디가 새 주류가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과거의 통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쪽과 새로운 통로를 찾으려는 쪽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고객층 자체를 바꾸거나 소비 방식 자체를 바꿨다는 점입니다. 법인카드 손님 대신 개인 지갑을 여는 손님을 주 타깃으로 삼고 그 손님이 원하는 경험을 새로 설계한 가게들. 야간 유흥 대신 낮 시간 모임, 술자리 대신 취향 기반 공간, 한 번의 큰돈 대신 자주 찾아오는 단골을 목표로 바꾼 곳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가게의 정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의 원인을 돈길 절단으로 정확히 진단한 사람들만이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어디가 새 강줄기가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강줄기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알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건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차단이 가장 먼저 드러난 곳이 강남 유흥가였을 뿐 비슷한 구조는 전국 곳곳에 존재합니다. 접대, 회식, 단체 소비로 유지되던 상권은 지방의 고깃집, 중소도시의 노래방, 업무지구 인근의 술집들까지 포함합니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강화는 강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대 변화 역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벌어지는 변화가 다른 지역, 다른 업종으로 번질 첫 신호인지 아니면 강남만의 특수한 현상인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만큼은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봐야 합니다. 먼저 감지하는 쪽이 먼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돈의 통로가 바뀌고 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처음에 말했습니다.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었다고. 그렇다면 이 새 강줄기를 먼저 찾아낸 사람과 업종이 다음 시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질문은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자에게는 어떤 섹터를 피하고 어떤 섹터를 볼지, 직장인에게는 어느 산업에서 커리어를 쌓을지에 대한 힌트가 됩니다. 돈의 흐름이 바뀐다는 건 기회의 흐름도 함께 바뀐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의심해야 합니다. 경기가 나빠서 그렇다는 설명이 전부인지. 둘째, 확인해야 합니다. 내 주변의 소비가 줄어든 게 정말로 돈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돈의 통로가 바뀐 것인지. 셋째, 결심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현상이 잠깐의 위축인지 아니면 새로운 표준이 자리 잡아가는 전환점인지. 만약 지금 매출이 줄고 있다면 먼저 이 질문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고객이 사라진 건가? 아니면 고객에게 닿던 돈길이 바뀐 건가? 고객이 없다면 마케팅과 서비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길이 바뀐 거라면 사업 구조 자체를 새로 설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비슷해 보여도 처방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남이 조용해진 진짜 이유. 이제 조금은 다르게 보이시나요? 경기 탓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화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흐르던 길이 바뀌었고 그 변화를 먼저 읽는 사람이 다음 선택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남 밤상권의 이 변화를 일시적인 위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만약 법인카드 차단과 회식 문화의 약화가 계속된다면 다음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업종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격경제학이었습니다.